2019년 8월 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방송은 좀 일찍 올려드렸죠. 대부분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서 9시 전에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출근 시간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물론 돈다방 미쓰리가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 열리기 전에 돈다방 미쓰리를 들음으로써 지금 하락은 미쓰리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래.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 뭐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버텨보지 뭐. 어떤 이러한 그 정신적인 편안함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 무장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그 목적으로 방송을 좀 일찍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제가 29일이죠. 29일 날 7월의 마지막 주이자 8월의 첫 번째 주인 한 주에 대해서 미쓰리가 저만의 이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쓰리 생각으로는 이미 앞에서부터 7월 달에 썸머랠리 없다.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2100포인트 아래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면 2100포인트 아래에서 끝나면 2000도 깰 수 있나요? 그러나 월말에는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그 앞서에서 기관들이 매도로 임하다 보니 현금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자존심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2000포인트는 일단 지키면서 7월을 마무리할 것이다. 뭐 그런 시나리오를 적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제가 목요일 방송부터는 이제 2000포인트를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써 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귀로써 들으셨을 때는 참 멋진 얘기죠. 그죠? 뭐 멋지다는 표현보다는 정말이네. 7월 마지막 날 2100포인트 밑에서 끝났고 2000은 지켰네. 그리고 진짜 2000 깨졌네. 미쓰리가 점쟁이 깃발을 훔쳐 입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참 잔인한 얘기죠. 참 무섭고 잔인한 얘기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 담담하게 전해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가들은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본인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산전, 수정, 공중전, 수중전까지 겪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장이 하락할 수 있지. 아직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금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증시는 하락하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저는 금융위기도 겪었고 9.11 테러, 대우 사태, SK 사태,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 개박살 나는 거, 그리고 2000년도에 플래닛팔이라는 유명한 나노 회사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들, 그 모든 종목들이 참 신기한 게요. 저에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종목들은 다 기억합니다. 어떤 그렇게 기억이 각인되기까지 제가 정말 많은 그 힘든 과정을 보내면서 아마 나름대로 제가 이를 좀 갈았겠죠. 어금니를 꽉 물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증시 여러분들께 제가 미쓰리가 촛불이 지금 꺼지기 전에 가장 화려하게 타고 있을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요? 지금 이러한 모습은 섬하게 불과하다.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는 정확하게 제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7월 말일 날은 2000포인트를 지킬 거지만 8월 달은 2000이 깨질 것이다. 물론 2000이 깨진 이유가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돼서, 즉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 미국 증시는요, 의외로 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 8월 2일 날 다우 지수가 0.37% 하락했어요. 그래서 26,48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이 0.73%, 그다음에 나스닥이 조금 하락해서 뭐 1.3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진짜 크게 하락했죠. 독일이 3.11%, 프랑스가 3.57%, 영국이 2.34%, 그리고 아시아 증시, 예, 다 모두 부진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쉽게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나름대로 견고합니다. 워낙 지금 돈의 쏠림 현상이 미국 증시로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는요, 기본적인 구조가 예, 허접해서 저는 8월 달에 2,000포인트 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방송에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예, 물론 저는 증시에서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두고 봤을 때는 지금 그 모든 경험들이 저의 어떤 데이터들이 돼서 제가 지금 시황을 보고 있는 부분에서 좋은 이 걸음이 되어주고 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머릿속에 언제 힘들었을 때 어떤 종목이 나를 얼만큼 힘들게 했고, 그런 그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저도 힘들거든요. 예, 저도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되게 좋은데요. 시장이 좋아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똥꼬발랄하게 할 수 있지만, 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담담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쉽지는 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요. 그냥 제 스스로 지금 요즘 최근 들어 제가 돈다방 미쓰리 진행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제가 6월 말부터 7월 달에 증권사들의 썸머랠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라든가, 결국 그 얘기는 7월 달에 예, 증시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파세요. 좀 팔아봐요 좀. 응? 팔고 현금 좀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뭐 미쓰리 네가 팔라 그래서 팔았는데 증시가 올라갔잖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갖고 계신 현금 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거 만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예, 다는 아니지만 100%는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최소한 조금이라도 좀 현금을 확보하시라라는 이야기를 주례장창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예, 좀 위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 7일부터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돈다방 미쓰리가 벌써 몇 년입니까? 2015년 만으로 따지면 2015, 16, 17, 18, 19. 예. 만으로 5년인 거죠? 맞죠? 제가 계산하는 게 맞나요? 네, 여하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예, 8월 7일이 되면 돈다방 미쓰리가 벌써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방송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오늘은 예, 토요일이니까 또 장도 어려우니까 예,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처음에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종목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뭐 시황을 얘기하자니 너는 어디서 도대체 굴러들어온 개벽다기 같은 애냐? 뭐 이러실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게 경제 이야기를 풀자니 여러 가지 잡다한 수다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예. 뭐 어찌 됐건 그렇게 굴러왔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에 물론 지금처럼 여러분 현금을 좀 갖고 있으라니까요 라고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간에 뭐 2015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2016년도에 뭐 4번 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미쓰리가 생각했을 땐 어디 반푼어치가 없어요. 뭐 겨우 기껏해야 한 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죠. 국제 유가라든가 뭐 삼성전자 액면 분할 했을 때 미쓰리는 그거 안 살 겁니다. 라든가 뭐 LG전자도 연초에 한 4만 원, 5만 원에서 연말까지 10만 원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를 이제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내가 이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 방송이라는 거를 개뿔도 모르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말빨이 세서 경제방송을 출연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출연했던 경제방송은 카메라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진행자가 있고 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방송만 하다가 혼자서 뭐 20분, 30분, 1부, 2부 합쳐서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을 혼자서만 떠드는 거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러나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어찌됐던 간에 예,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면서 특히 팟빵 기준으로는요. 그렇게 순위가 밀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분들, 처음부터 들어주셨던 분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예, 꾸준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알아주시고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께서 파스만 발라찌님께서 아마 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조심스럽게 어디서 많이 목소리 들어봤는데 혹시 뭐 네, 맞습니다. 예, 생각하고 계신 그분이 그 사람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글쎄요, 파스만 발라찌님께서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저기 미쓰리 예전에 그 머니투데이에서 뭐 무슨 방송했죠? 뭐 순복의 발키리 했죠? 뭐 그런 것들을 또 기억하고 뭐 알아주시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이 방송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저는 처음에 이 방송을 하면서요. 사실 금방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금방 이제 방송국에서 콜이 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금방 어떤 수익적으로도 돈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한 3년 정도 하면서 안 풀리더라고요. 예, 그게 어찌 보면 미쓰리의 어떤 그 뭐랄까요? 슬럼프라고 하나요? 예, 그때 가장 예,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영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 영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좀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럼 최소한 한 3년 정도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했는데, 뭐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슬럼프 내지는 좌절감 내지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 대한민국 경제방송에서 혹은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미쓰리의 컨셉을 받아주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 보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방송을 내려놓을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힘든 기간이 올해 이제, 예, 올해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보이면서 제가 올해 3월달인가요? 4월달인가? 예, 6월달까지만 방송을 하겠다. 6월달 말에 예, 방송을 하차하겠다.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이 재밌는 게요. 뭔가, 나 이제 이거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어떤 돌파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돌파구가 보였냐면, 제가 6월 말까지 방송을 하고 이제 하차한다고 했을 때요. 제가 그 당시 하반기 경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방송을 내려놓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어찌 보면,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연속됐을 때 미쓰리가 방송을 하차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어간다면,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어떤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방송을 놓지 않고 예,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예, 이 팟빵의 사시 언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방송에서 제가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그냥 나름 가서 또 쌀라쌀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뭔가 미쓰리의 역할이 보이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는 진짜 웬만한 우량주 아무거나 그냥 잡아서 그냥 가지고 가면, 그리고 내가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 또 따라 사면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우상향 증시였지만,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이고, 올해는 2019년도는 진짜 프로들의 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면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매매 스타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부디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서 물론 20%만 참조하는 경제 방송이지만 미쓰리가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예, 현금화 좀 시키세요. 이 이야기에 귀를 좀 많이 기울이셔서 가급적 많은 분들께서 지금보다는 좀 높았던 가격에, 물론 그 가격대도 뭐 이익 구간은 아니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예, 나은 시장에서 현금화를 시키시고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예상하고 있는 수보다, 예,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취자님들 중에서, 나는 미쓰리 말 듣고, 앞서서 좀 현금화를 가지고, 좀 현금화 시켜놓고 좀 버티고 있어라고, 그런 분들, 예, 정말 현금화 시키신 분들, 청취자님들이 계시면요, 예, 팟빵 게시판에, 예, 좀, 댓글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심적인 안정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예,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어쨌든, 뭐 다 힘든 시장이지만, 뭔가 정말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쥐오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런 어떤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플랜을 제가, 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의견들, 예,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요, 유료 방송을 녹음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해드려야지? 지난번에는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고 있고, 사실 분할 매수도 앞으로 이제 더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많지만, 글쎄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치셔서, 예, 멘붕이 되셔서, 이거 유료 방송을 올려야 되나 마냐, 지금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유료 방송, 지금 시장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듣고 싶은 유료 방송,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좀 올려주시고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여서, 맨날 시황을 잘못 맞춰도 여러분들은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대놓고 욕 못 하시잖아요. 예. 그냥, 애널리스트가 그렇지 연봉 세고,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시잖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요. 그리고 증권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안 그러겠지만,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요. 증권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과 뭔가 접촉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증권시장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의 그런 벽이 철옹성 같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진입을 못하기 위해서 더 굳건하고 강하게 하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경제를 공부하고 싶지만 범접하지 못하잖아요. 벌써 무슨 경제 책을 딱 피기만 하면 겁나게 어려운 용어들만 잔뜩 써 있다 보니까 에이씨, 안 읽어. 포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고 싶고 투자는 하고 싶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한낱 개인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전문적인 용어 막, 이런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뭐 아시겠어요? 그냥 가입하세요. 좋은 거니까. 뭐 이런 식의 영업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증권 전문가들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 뭐 경제 전문가들, 이런 개인 투자자 분들의 투자금을 받고 이런 분들은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뭐 이걸 막 설명하면, 이런 금융상품 같은 걸 막 설명하면 일단 듣는 개인들이 몰라요. 코스트 에버러지가 뭔지, 지금이야 뭐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가 뭐라고 대충 알지만 처음에 코스트 에버러지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뭔 소리들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금융상품을 설명할 때 워낙 어렵게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투자자들은요, 내가 내 돈을 지금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십시오라고 하죠. 저는 그러한 어떠한 그 성향들이 대한민국 증권 바닥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셔야 되고, 더 많이 아시기 위해서 자꾸 저를 막 흔들으세요. 저를 막 뒤흔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아시죠? 제가 증권사를 4군데 옮겨 다녔고 경제방송을 한경화호 빼고 다 출연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바닥에 대충 아주 본질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만한 증권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떤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셨을 때 그 전문가의 진정한 실력도 좀 보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더 어려워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조금 전에 얼마 정도 하락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수당 25.10달러, 1.8% 상승해서 1457.5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으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국제 금값이 강세였고요. 국제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71달러, 3.2% 상승해서 55.6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1% 하락했거든요. 전일에 크게 하락했죠. 크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극도로 치닫는다. 그래서 아이쿠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런 어떤 그런 걱정과 우려감이 국제 유가 시장을 크게 하락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요, 추가 관세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수요는 하루에 25에서 5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기름을 덜 쓸 것이다. 그러면 생산량이 많이 재고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보고서만 보면은 국제 유가가 하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날은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요.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전주 대비 6개가 감소해서 777개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제 지표부터 2부에서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날 고용 지표가 나왔죠. 미쓰리가 고용 지표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 고용지표 꺾였다고 했죠.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래요. 고용 좋대요.
그러나 미쓰리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했던 가장 최초의 이 경제 관련된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놈의 고용지표였거든요.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또 2부에서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힘든 증시를 보내고 힘든 일주일을 보내셨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내가 어제 꿈꾼 거 아니겠지? 그리고 다시 HTS 프로그램을 켰는데도 아이고 1998이에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저는 힘든 건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피하면 어차피 또 찾아오거든요. 예, 그럴 바에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니까 피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이겨내 보자고요. 예.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그리고 8월을 좀 준비하는 그런 토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2부에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다가오는 수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가 어찌 보면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일을 맞이하면서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앞으로 또 돈다방 미쓰리의 어떤 각오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주말이니까 좀 편하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요. 어차피 또 지난 한 주 증시 쭉 또 돌아보면은 막 정신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8월 5일 날 월요일 날 막상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주저리 또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 그만큼 저도 이제 8월 달 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힘든 시장을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 뭔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단디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